2000년 하버드 대학의 수학자들이 모여 만든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21세기 수학에 기여하기 위해 풀리지 않은 7가지의 문제에 현상금을 겁니다. 한 문제당 100만 달러의 말이죠. 19년이 지난 지금 7개의 문제 중 오직 단 하나만이 풀렸습니다. 바로 푸엥카레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푸엥카레 추측을 푸엥카레 정리로 만들어버린 위대한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밀레니엄 문제를 제시한 후 불과 2년 후 아카이브라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논문 저장 사이트에 수학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논문이 올라옵니다. 정식 논문 저널도 아닌 무료 논문 저장 사이트에 말이죠. 그 내용은 바로 푸엥카레 추측을 풀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푸엥카레 추측이란 3차원 공간에서 모든 닫힌 곡선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다면 그 공간은 구로 변형될 수 있다 라는 20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푸엥카레가 제시한 추측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실을 들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후 실을 잡아당길 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실이 모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공간은 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비유로 많이 설명되어집니다. 푸엥카레가 후대 수학자들에게 남긴 이 수십 년간 풀어내지 못한 추측을 러시아의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푸엥카레 정리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레고리 페렐만은 1966년 소련 레닌그라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일반 학교를 졸업 후 수학, 과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레닌그라드 239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많은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도 매우 우수하여 체육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1등급으로 졸업합니다. 다만 그 당시 소련은 반유대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유대계 학생이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레닌그라드 대학교의 유대인 입학 정원은 겨우 2명에 불과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페렐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82년에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소련 대표로 나가 만점으로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그를 통해 레닌그라드 대학교에 시험도 치르지 않고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레닌그라드 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전설적인 수학자 알렉산드르 다닐로비치 알렉산드로프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어 알렉산드로프가 연구를 하고 있던 기하학의 길로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알렉산드로프의 지도 아래에 1990년 알렉산드로프 공간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로프 공간은 일반 기하학과는 다른 특수한 공간을 다루는 기하학으로서 몇몇 학자들은 쓸모없는 연구를 한다며 무시하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이점을 다루는데 중점을 맞춘 기하학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가 푸엥카레 추측을 해결하는 데에 큰 기반이 됩니다. 그는 꾸준한 연구 끝에 199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수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화를 말하기에 앞서 1991년에 수상한 이 상이 그가 거부하지 않은 마지막 상이 됩니다. 1년 후 1992년부터는 3년간 미국에서 다른 대학과 교류를 하며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는 미국 체류 기간 중에 기하학에서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던 영혼 추측을 단 4장의 논문만으로 풀어내 당시 기하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평소 연구를 할 때에도 최대한 간결하고 정말 필요한 과정만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학계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고 수많은 최고 수준의 미국 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지만 모두 거절하고 다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테클로프 연구소에서 적은 보수를 받으며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지속합니다. 이후 그는 1996년에 유럽 수학회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수학자들은 이에 의아해하며 그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페렐만은 자연스레 반쯤 은둔을 하며 자신의 연구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02년 이미 학계에서 페렐만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갈 무렵 영상 초반에 말한 아카이브란 사이트에 페렐만의 이름으로 39쪽의 논문이 올라옵니다.
그 후 그는 그에 관한 논문을 한 차례 더 올렸고 2003년 7월에 올린 세 번째 논문은 고작 7페이지 분량이었지만 그에 담긴 내용은 밀레니엄 문제로 제시된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이 해온 것처럼 매우 간결하게 과정을 적어두었고 그 때문에 많은 수학자들이 힘을 합쳐 3년에 거친 긴 기간 동안 그의 논문을 검증하고 해석하였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해설본과 함께 페렐만이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해낸 것을 인정합니다. 검증 과정이 길어진 만큼 중국의 수학자인 야오싱퉁이 그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행히 야오싱퉁이 학계에서 완전히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페렐만은 이때 수학학계에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2006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수학자 대회에서 푸엔칼의 추측의 증명에 대한 공식 선언이 이루어졌고 필즈상 수상자로 그레고리 페렐만이 지목되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밀레니엄 문제를 제시한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그에게 기존에 약속되어 있던 100만 달러를 수여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또한 거부하고 연락조차 모두 피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EBS를 포함한 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두 거절하며 그저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러시아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통해 빈곤한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취재진의 정보에 따르면 페렐만은 수학을 그만두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돈과 명예를 지닐 기회를 가지고도 자신의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학문만을 바라보는 상상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의 모습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둔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가 흥미로웠다면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